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59회차는 유로 예선 14경기입니다. 지난 56회차부터 3회 연속 1등 당첨자가 2분 나오면서 나름 독식에 가까운 회차가 연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이 없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 이변이 크진 않았지만 픽이 분산되면서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회차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59회차 역시 6, 7개의 이변수를 잘 고르시면 적은 수의 1등 당첨자가 나올 수 있는 회차라는 생각인데 이번 회차는 지난 회차에 비해 전력의 차이가 큰 매치 수가 조금 더 있어 큰 이변 한두 개로 적지 않은 1등 당첨자가 나올 수도 있는 회차라는 생각입니다. 감을 잘 잡으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F조 4위 아제르바이잔과 2위 오스트리아의 매치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직전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첫 승을 하며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직전 벨기에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조별리그 첫 패를 하며 4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오스트리아가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이른 선제골로 대등한 전력에서 기선을 잡으며 경기 내내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며 추가골까지 더해 2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벨기에와의 홈 경기에서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초반 마무리가 안 되며 선제골을 먹고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상성과 피파 순위에서도 129위와 34위의 격차도 있어 아제르바이잔이 홈이라고는 해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조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꼭 승리가 필요하기에 예선 탈락이 확정된 아제르바이잔을 밀어붙일 오스트리아로 생각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B조 2위 그리스와 3위 네덜란드의 매치입니다. 그리스는 직전 아일랜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4승 2패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덜란드는 직전 프랑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4승 2패로 3위로 내려앉았고요. 상성은 4승 1패로 네덜란드가 우세합니다. 네덜란드는 직전 프랑스전에서 승점을 땄어야 이번 매치 승리로 본선 진출에 유리해지는데 프랑스에 패하며 승점을 못 따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공격수 코디 각포와 프랭키 더영, 율리안 팀버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는데 이 중 프랭키 더영은 복귀 예정 날짜가 10월 18일로 선발 출전은 아니더라도 교체 출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부상 결장이 원인이었는지 프랑스전에서도 대등한 기회를 잡고도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반다이크와 아케의 최강 센터백들도 2실점하며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스는 4-3-3 포매로 중원을 두텁게 하는데 1차전 네덜란드를 상대로는 점유율에서는 대등했지만 상대 파이널 서드에 침투하는 데는 애를 먹으며 결과를 만들지 못하며 패했습니다. 양팀 본선 진출의 사활이 걸린 6점짜리 매치라 치열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상성에서 우세하지만 주 공격수들이 부상이 있는 네덜란드가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본선 진출을 위해 무조건 승리해야 할 매치로 공격적인 축구로 나올 네덜란드가 그리스의 역습에 오히려 선취골을 잃는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입니다. 그리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B조 5위 지브롤터와 4위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피파 랭킹 203위의 지브롤터는 참가에 의미를 둬야 할 팀이라는 생각인데요. 오전 전패를 하고 있고 0득점에 17실점으로 동네 북입니다. 아일랜드는 1승 5패로 직전 그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5승으로 아일랜드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그리스와 3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아일랜드이지만 아쉬운 패배들이 많아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아일랜드의 브라이턴 공격수 에반 퍼거슨이 지브롤터의 골문을 무난히 열 것으로 보이고요. 무승부를 해도 큰 이변이 될 경기인데 5-4-1 포매로 수비로 내려앉을 지브롤터인데 직전 웨일스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4대0으로 대패하며 수비력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브롤터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F조 1위 벨기에와 3위 스웨덴의 매치입니다. 벨기에는 직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1위를 지켜내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스웨덴은 직전 오스트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벨기에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벨기에는 직전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3골을 먼저 넣으며 후반에 2골을 내주었지만 여유 있는 승리였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이후의 뚜렷한 에이스가 없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노팅엄의 엘랑가가 부상으로 결정하며 공격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본선 진출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할 벨기에, 오스트리아전은 말아먹고 있으면서 약체인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전과 직전 평가전에서는 몰도바에게 3대1로 승리하며 약체팀을 상대로는 멀티골을 넣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강팀들에게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거의 탈락이 이렇게 월드컵, 네이션스리그, 유로대 등 모두 망치면 스웨덴 축구는 당분간 암흑기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스웨덴은 유로는 제쳐두고 차기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들고요. 벨기에는 직전 경기 2득점한 루카 바키오와 1득점을 한 루카쿠까지 폼이 살아나고 있고 상성에서도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어 침체기의 스웨덴에게 홈에서 무난히 승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벨기에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제이조 5위 아이슬란드와 6위 리히텐슈타인의 매치입니다. 제이조 최하위 팀들 간의 매치인데요. 그러나 7연패의 리히텐슈타인과 2승 1무 4패의 아이슬란드와의 체격 차이는 꽤 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도 63위와 192위로 차이가 크게 나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아이슬란드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1차전 리히텐슈타인의 홈 경기에서도 아이슬란드가 7대0으로 대승을 했었기에 이번 아이슬란드의 홈 경기에서는 이변을 볼 수가 없는 매치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본선 진출은 아예 생각할 수 없었고 아이슬란드도 본선 진출보다는 순위를 끌어올리는 걸로 만족해야 할 매치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제이조 4위 보스니아와 1위 포르투갈의 매치입니다. 직전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승을 챙긴 보스니아는 신랄 같은 본선 진출 희망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7전 전승으로 본선 진출은 이미 확정지었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포르투갈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이번 매치는 전력을 비교하기보다는 흐름과 멘탈을 분석해야 할 매치인데요. 직전 포르투갈은 슬로베아전 2골을 앞서다가 후반 추가골을 먹고 다시 추가골을 넣으며 도망갔지만 다시 추격골을 먹으며 3대2로 승리했는데요. 본선 진출 확정으로 인한 방심이 추격골을 먹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스니아는 승점을 올려줄 리히텐슈타인과는 2차전을 모두 치렀기에 남은 매치들은 만만치 않은 팀들과의 연전이 계속되어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화려한 스쿼드의 포르투갈이 주전들의 무리한 기용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주전보다는 백업들이 동기부여들이 더 커 출전한다면 오히려 방심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비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수비로 내려앉아 무승부를 하기 위한 보스니아일 걸로 보이는데 호날두의 A매치 득점 기록을 위한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매치로 생각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실바의 중원은 한 명만 출전한다 해도 보스니아의 수비를 뚫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상성에서 포르투갈이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이고 원정에서는 1득점으로 홈 경기의 다득점에 비해 득점이 떨어지고 있어 홍무승부를 할 수 있는 이변도 염두에 둬야 할 매치로 생각됩니다. 보스니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제이조 3위 룩셈부르크와 2위 슬로바키아의 매치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직전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포르투갈전 9대0 대패의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났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직전 포르투갈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나름 선전한 경기였고요.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슬로바키아가 우세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직전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5-4-1의 포맷을 쓰는데 공간 침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겉도는 빌드업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측면 패스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이슬란드전 5개의 크로스를 올리는 데 그치면서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유효 슈팅 1개로 한 골을 득점하며 힘겹게 비겼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직전 포르투갈전에서도 57대 42의 크게 뒤지지 않는 점유율로 선취골을 먹은 후에는 반격을 펼치며 선전했는데요. 크로스도 16개를 올리며 여러 번의 기회 창출을 하며 포르투갈과의 2연전을 잘 치러냈습니다.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본선 진출의 9부 능선을 넘는 슬로바키아로서는 동기부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룩셈부르크의 대패 이후 직전 경기에서도 경기력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어 비록 슬로바키아가 원정이지만 룩셈부르크도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맞받아쳐야 하는 상황이라 무승부 없이 승패가 나뉠 경기로 보입니다. 공방전 끝에 무승부도 있을 수 있지만 슬로바키아의 전방 압박의 공격적 성향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 아니면 뭐가 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H조 3위 핀란드와 4위 카자흐스탄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일요일 새벽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핀란드는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카자흐스탄은 덴마크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두 팀 4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5승으로 핀란드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1차전 카자흐스탄 홈에서 핀란드는 4-3-3 포매로 카자흐스탄은 3-4-3 포매로 대응했는데요. 팽팽한 경기에서 결국 마무리의 차이에서 핀란드가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같은 H조에 슬로베니아와 덴마크가 1, 2위가 유력한데요. 핀란드는 직전 슬로베니아전을 잘 끝냈다면 이후 일정이 유리했었지만 슬로베니아에 패하면서 본선 진출이 어렵게 되었고 카자흐스탄은 직전 경기에 이어 원정 경기이고 다음 경기도 원정으로 이어져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핀란드는 좌우 크로스나 파이널 서드의 키패스 패턴이 잘 맞아가고 있어 홈이라는 이점과 상성에서의 우세가 이번 매치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핀란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C조 1위 잉글랜드와 2위 이탈리아의 매치입니다. 잉글랜드는 14일 새벽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직전 조별 예선에서는 우크라이나와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흐름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일요일 새벽 조체하의 몰타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완승했고요.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합니다. 잉글랜드는 호주 평가전 4-2-3-1 포매에서 해리케인 대신 요즘 폼이 좋은 올라 와킨스를 선발로 썼고 중원에 제임스 매디슨, 제라르드 보웬 등을 쓰며 주드 벨링엄과 카일 워커 등 작은 폭의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로테이션 스쿼드도 화려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손발이 덜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4-3-3 포맷을 쓰는데 중앙의 라스파도리보다 우측 윙포드 베라르디가 직전 몰타전 2골을 비롯해 리그에서도 6경기 5골을 넣으며 골 감각이 절정에 있습니다. 전 나폴리 감독이었던 스팔레티 감독이 오면서 공격적으로 변모를 하며 화력을 퍼부었는데요. 이번 매치 강팀과의 경기에서 과연 스팔레티 효과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전력에서는 잉글랜드가 앞서고 있는데 팀워크가 아직 덜 맞는 느낌이고요.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매치 승점을 얻어야 하는 이탈리아로서는 최소 무승부를 목표로 할 걸로 생각되는데 무를 바쳐야 할 매치로 생각됩니다. 잉글랜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C조 5위 몰타와 3위 우크라이나의 매치입니다. 몰타는 직전 이탈리아 원정에서 4대0으로 패하며 6전 전패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직전 마케도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상성이 1승 1패로 대등합니다. 홈 경기도 원정인 우크라이나는 이제 원정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 들고요. 상성에서의 몰타의 1승은 2017년도 친선 축구로 경기에 임하는 강도가 달랐을 걸로 생각됩니다. 양 팀의 피파 랭킹은 169위와 27위로 차이가 크지만 상성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PK를 2번 얻은 우크라이나가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며 빈공 속에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3-5-2로 내려앉을 몰타의 수비를 뚫어낼지가 관건인데요. 6연패의 고리를 한 번쯤은 끊을 수도 있는 매치라는 생각인 게 직접 맞대결에서 PK골로 꾸역승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진짜 홈 경기 없이 계속된 떠돌이 홈 경기에서의 피로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 한 번쯤 지칠 때도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몰타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G조 2위 세르비아와 3위 몬테네그로의 매치입니다. 세르비아는 일요일 새벽 헝가리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1위 탈환에 실패했고요. 몬테네그로는 이번 A매치 레바논과의 평가전에서 3대2로 승리하고 세르비아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상성은 3승으로 세르비아가 우세합니다.
2006년까지 마지막 유고 연방으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던 양국은 해체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독립했는데요. 그런데 해체되며 국가면적 86%, 인구 94%를 차지했던 세르비아는 여전히 축구 강국으로 피파 랭킹 25위를 유지했지만 몬테네그로는 피파 랭킹 70위로 축구 약소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성을 보듯이 3연승으로 앞서 있는 세르비아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남북 대결과 유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르비아는 사우디의 아릴랄로 이적한 플럼의 미트로비치가 있고 몬테네그로에는 AT 마드리드의 사비치가 팀의 중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K리그 인천의 무고사도 이번 매치 국대에 차출되었는데요. 백업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1차전 맞대결 몬테네그로 홈경기에서는 2대0으로 세르비아가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기에서 세르비아가 2연패한 헝가리와는 몬테네그로는 무승부를 하며 선전을 했는데요. 1차전 맞대결에서는 후반 중반을 지나며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호비치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승리했었는데 이번 매치에는 블라호비치는 국대 명단에 없습니다. 이번 매치는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승점 6점짜리 매치인데 양팀 동기부여와 전력차를 떠나 국가적인 관계를 조금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성이나 홈이라는 이점이 있는 세르비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세르비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G조 4위 리투아니아와 1위 헝가리의 매치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직전 불가리아 원정에서 전반 40분 불가리아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앞세워 2대0으로 첫 승을 올리며 1승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조 1위를 다투는 세르비아를 홈에서 2대1로 이기며 1, 2차전 모두 승리하며 조 1위 수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헝가리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1차전 헝가리 홈에서는 70대 3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2대0으로 승리한 헝가리입니다. 5-3-2 포메의 리투아니아는 첫 골 장면에서는 수비가 6명이 골대 앞에 몰려 있었지만 헝가리가 좌측 크로스에서 쉽게 잘라먹는 모습에 수비의 짜임새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헝가리의 주축 선수는 리버풀에서 요즘 폼이 좋은 좌측 공격수 소보슬라이가 있고요. 1차전에 비해 압도적인 모습은 원정이라 덜하겠지만 개인의 능력 차가 있어 여전히 헝가리가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일 매치인데 이번 승리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려고 할 헝가리의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리투아니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H조 5위 북아일랜드와 1위 슬로베니아의 매치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직전 조 최하위 산마리노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2승 5패를 했는데요. 그 2승은 모두 산마리노에게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직전 핀란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덴마크를 득실해서 앞서며 1위를 지켜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북아일랜드가 우세합니다. 양팀은 최근 5경기 상성 중에 3경기는 1대0으로 승부가 난 경기였고 무승부 경기는 0대0으로 득점 없이 비긴 경기였는데요. 직전 1차전에서는 4대2로 득점이 많이 났었는데 슬로베니아의 골은 운도 따른 경우들이 있었고 슬로베니아의 선취골이 전반 3분 만에 일찍 터지며 다득점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는 54위의 북아일랜드가 65위의 슬로베니아보다 우위에 있는데요. 이번 조별 예선에서의 성적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며 슬로베니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중심 선수는 수비의 존 에반스가 팀의 중심이고 슬로베니아에는 AT 마드리드의 골키퍼 얀 오블락이 있습니다. 현재의 성적보다는 더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2009년 이후 상성에서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패배가 없고 최근 슬로베니아의 상승세를 고려해서 북아일랜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H조 6위 산마리노와 2위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조 최하위 산마리노는 직전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7경기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직전 카자흐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득실에서 슬로베니아에 밀리며 2위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1차전 덴마크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덴마크가 승리했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이고요. 덴마크의 공격수 맨유의 호일룬, 미들의 맨유 에릭센,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등이 직전 카자흐스탄전에서 제 몫을 하며 승리를 했었습니다.
덴마크는 조 1위를 하기 위해 초반부터 맹폭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로 승패보다는 덴마크가 몇 득점을 하느냐가 관심거리일 겁니다. 산마리노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